서로의 월든. 바쁜 삶의 진짜 가격표. 우리는 가격을 꽤 잘 압니다. 커피 한 잔 값, 구독료, 기름값, 월세. 이런 건 쉽죠. 화폐로 딱 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치르는 또 다른 비용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걸 계산조차 안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삶으로 내는 비용. 시간, 주의력, 에너지.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내 하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 불편한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무엇을 위해 내 삶을 조용히 희생하고 있나? 왜 이렇게 바쁘지? 하루가 훅 지나가는데 난 오늘을 산 느낌이 거의 없지? 알림도 없고 일정표도 빽빽하지 않던 시대에 그 질문을 먼저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그는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였고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세상을 떠났죠. 주로 매사추세츠주 콘코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활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로를 자연작가라고 부르곤 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끈질기게 이런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내 것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이 그를 가장 잘 아는 책은 월든입니다. 어느 시점에 소로는 월든 연못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약 2년 동안 단순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 중요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소로는 다들 숲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낭만에 취하려고, 사람 싫어서 고립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건 실험이었어요. 진짜 실험. 그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 유지, 그리고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건가? 그래서 월드는 단지 평화로운 자연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건 거울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쌓아 올리죠. 물건, 일정, 이미지, 목표, 지위, 끝없는 할 일. 그리고 서로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모든 걸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내고 있나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요. 그리고 서로가 말하는 단순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명료함에 가깝죠. 본질이 아닌 걸 걷어내서 진짜가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서로와 연결된 또 하나의 유명한 글도 있어요.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는 노예제와 전쟁에 반대했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믿는 정책을 지지하게 될 세금을 내길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잠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 경험 속에서 그는 묻습니다. 법은 언제나 옳은가? 그리고 더 깊게는 사회가 내 양심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예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죠. 모두가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가 싫은데도 왜 자꾸 괜찮아라고 말하지? 내가 믿지도 않는 기준에 나는 떠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글이 우리를 이상으로 몰아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를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되돌려 놓아요.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 먼저 네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줄여서 더 의도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주의력으로. 그리고 그 지불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는가? 서로는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같아요. 잠깐 멈춰. 너 자신에게 돌아와. 그리고 네 삶을 다시 네 것으로 만들어. 제1장. 소로는 월든 연못에서 무엇을 시험했을까? 흔한 오해부터 정리해 볼게요. 소로는 사람을 싫어해서 월든으로 간 게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는 무언가를 시험하러 간 거예요. 그가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 하루의 노력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기계를 굴리는 일,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굴러가게 유지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는 월든 연못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모든 걸 단순화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정직한 노동, 맑은 사고. 단순한 게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명료함은 강력하니까요. 불필요한 걸 걷어내면 그제야 사물의 진짜 비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둘 만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다. 단순함은 정밀함이다. 제2장 숨겨진 경제. 우리는 주의력으로 지불한다. 현대사회는 돈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통화는 돈이 아닙니다.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은 쉽게 말해 내 삶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루가 하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죠. 그런데 바쁜 삶은 주의력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써버립니다. 몇 분마다 일을 바꾸고 늘 반쯤만 일하고 머릿속 탭을 하루 종일 열어둔 채로 살죠. 생산성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 한 번도 내 거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소로 시대에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했고 그러다 그 물건들이 거꾸로 사람을 소유하기 시작했죠. 유지는 두 번째 직업이 되고 이미지는 일정표가 되고 나는 뒷전이 됩니다. 주의력이 내 것이 아니면 내 삶도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3장 월든 가격표 테스트.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꾸고 있나? 소로는 아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어떤 것의 진짜 비용은 당신이 지불한 돈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당신이 교환해야 하는 삶의 양이에요.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출퇴근, 스트레스, 야근, 걱정, 유지관리, 머릿속 부담,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지금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당신이 요즘 쫓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승진, 더 큰 집,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 평판, 심지어 반복되는 관계 패턴조차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꾸고 있지? 이론적으로 가치 있나가 아니라 내 실제 삶의 실제 시간들을 내고도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는 가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평온이 대가라면 그 비용은 너무 비쌀지도 모릅니다. 제4장 과잉, 삶을 무겁게 만드는 추가분. 월든에서 소로는 과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들이죠. 그가 편안함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과잉은 결국 의무가 된다. 더할수록 관리할 게 늘고 관리할수록 정작 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바쁜 삶은 보통 이렇게 보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믿지 않는 기준을 따르고 내 것이 아닌 기대를 맞추느라 애쓰는 것.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부하인 거예요. 그리고 과부하는 비쌉니다. 어떤 목표는 사실 남의 기대에 내 이름만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5장 1. 이미지, 그리고 언젠가는 계획이 아니다. 바쁜 삶은 보통 한 믿음으로 굴러갑니다. 언젠가 쉬지, 언젠가 관계에 집중하지, 언젠가 살지. 그런데 언젠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예요. 소로는 사람들이 더 큰 삶을 위해 끝없이 일하는 걸 보았고 정작 그들이 이미 가진 삶을 즐길 시간은 없다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존재할 자격을 얻기 위해 삶을 써버리는 것. 서로의 조용한 경고는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달력은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텅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6장 고독이냐 외로움이냐, 사라진 내면의 방. 요즘에 역설이 하나 있죠. 우리는 연결돼 있고 늘 연락 가능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까요? 소로의 고독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접촉이었어요. 현실과, 자연과, 그리고 내 마음과의 접촉. 서로가 말하는 고독은 도망치지 않고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나에게 돌아왔는데 그곳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바쁜 삶은 그 돌아옴을 막아버립니다. 침묵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오랫동안 내 목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실패 신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무언가가 오랫동안 들려주길 기다려온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단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7장 자연은 충분함을 가르친다. 계절, 한계, 그리고 안도감. 월든에서 자연은 배경이 아닙니다. 자연은 스승이에요. 자연은 한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휴식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다시 삶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현대의 바쁜 삶은 종종 한계를 적처럼 대하죠. 마치 인간인 걸 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듯이요. 서로는 다른 관계를 제안합니다. 다시 배우는 겁니다. 충분함이 어떤 감각인지, 박탈이 아니라 안도감으로서의 충분함. 왜냐하면 자유는 충분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충분함을 알게 되면 남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팔아먹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8장 실천. 월든 점검. 그럼 월든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월든 연못으로 이사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하나예요. 점검. 차분하고 정직한 점검. 1단계. 가장 큰 누수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면서 돌려주는 건 가장 적은 건 무엇인가? 어떤 건 시간을 써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갈아버린다면 그건 비싼 겁니다. 2단계. 삶으로 가격을 매겨라. 일주일만 추적해보세요. 시간, 스트레스, 회복에 드는 시간, 머릿속에 열려있는 탭들. 짜증과 원망 추적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3단계. 과잉을 하나만 잘라라. 10개 말고 하나, 약속 하나, 구독 하나, 의무 하나, 이미지를 위한 지출 하나. 삶은 큰 추가로 무거워지고 작은 삭제로 가벼워집니다. 4단계. 그 자리를 의도적인 1시간으로 채워라. 하루 1시간, 폰 내려놓기, 산책, 독서, 기록하기, 요리, 침묵, 진짜 대화. 의도적인 삶은 의도적인 1시간에서 시작됩니다. 5단계. 마지막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바꾸고 있나? 그리고 그 전체 가격을 다 알고도 나는 여전히 그걸 살 건가? 제9장 마무리. 성과가 아니라 삶을 되찾기. 월드는 사회를 떠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이에요. 몽유병처럼 살지 마. 서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정직한 가격표를 붙이고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화폐, 우리의 삶을 지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오두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더 명확한 장부입니다. 오늘 밤 하나만 구매 취소해보세요. 당신의 평온으로 결제하던 것 하나를요. 그리고 1시간을 되찾으세요.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온도 사색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현실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차분하고 솔직한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삶을 지불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건 삶을 더 작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